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 못 살아요. 넌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뭐 이런 식의 물음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나쁜 질문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인나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 끌리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냥 취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작년에 저보다 한창 나이가 많은 상대에게 강한 병적인 끌림을 느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기까지 하고 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제 애착이 잘못되었음을 느껴서 지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 어머니의 협력 하에 마음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어릴 적 저는 회피적인 어머니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꾸만 나이 든 사람에게 호감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연애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마치 저를 아버지처럼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서 많이 좋아진 상태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아직도 그 강렬한 기억에 병적인 끌림이 있었던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또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집착과 애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가 다시 그런 상대를 찾아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나님이 참 힘드시네요. 네, 이렇게 나쁜 남자한테 왜 끌리는 걸까요? 인나님 사연 들으니까 참 인나님이 힘들 거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대리 충족할 수 있는 존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자각이 이미 있으셔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거 특급 칭찬이야. 강쌤의 솔루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쌤 도와주세요. 폭력적인 이런 아버지와 그런 회피적인 유형의 어머니 영향이 있을까요? 많은 가정들이 사실 이런 유사한 문제를 특히 많이 겪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면 집에 와서 아내를 때리고 아버지를 말리는 또 자식도 때리고 그런 경우 당연하게 어머니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이 상황을 또 헤쳐나갈 수도 없고 순응하면서 또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서 이 아버지의 폭력이 반복되는 이런 과정에서 어머니도 어머니로서의 가정에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엄마 아버지 두 분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는 부모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이 결핍 이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넌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뭐 이런 식의 물음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나쁜 질문이에요. 자녀들은 어머니 편에 서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도 또 폭력적인 아버지가 두렵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자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아빠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엄마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다 부모의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또 그 부모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사랑의 어떤 좌절을 겪는 부분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상대방의 외모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의식적인 요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상대에게 끌리느냐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의식적인 요소가 더 많은 작용을 해요. 근데 그 무의식적인 요소 중에는 내가 어린 시절에 끌렸던, 좋아했던, 또 나에게 굉장히 잘해줬던 어떤 인물 좀 커서 그와 유사성을 가진 어떤 이성에게 끌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데이트로. 그리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에 뭔가 결핍됐던 특히 지금 인나님 사연을 들으니까
인나님 같은 경우에 존중을 한다든지 아껴주는 거라기보다는 그 남자분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본인이 느낄 때도 나이가 한참 많은 아버지와 유사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아빠처럼 폭력적인 그런 남성으로 보이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나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폭력도 대물림된다. 엄마가 폭력적인 배우자에 의해서 평생 힘들었는데 또 그 밑에서 자란 자녀가 다시 또 유사한 패턴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기본적으로. 불꽃이 튀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한순간도 보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고 매 순간 함께 하고 싶고 이런 거가 3개월에서 3년밖에 못 가요. 그게 영원하다면 우리는 오래 못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파민이 엄청나게 방출되는 상태는 극도로 긴장돼 있는 상태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평생 못 살아요. 우리는 죽어요. 생명을 유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인 시한을 둔 거예요. 호감을 느꼈을 때 우리 뇌는 굉장히 도파민이라는 물질 방출이 빵빵빵빵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거의 나 스스로 어떻게 제어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케미가 맞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처럼 케미스트리, 네. 그건 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반응과 작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끌리는 거는 우리가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 빠지는 사이가 되는 거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적인 요소도 작용하고 또 무의식적인 이런 요소가 작용은 하고 하지만 끌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시청자 여러분, 방송 보시고 강쌤께 조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부 간에는 촌수가 몇 촌인지 아셔요? 0촌. 0촌. 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몇 촌이에요? 1촌. 그 촌이라는 거리예요, 거리.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항상 그 거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끌릴 순 있다. 그리고 끌리는 자신을 또 보게 될 거다. 꼭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 중에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혹은 관계의 핵심 모든 게 엑기스가 집약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연인 관계 또 배우자와의 관계거든요. 관계에도 능력이 필요하다. 이 사랑을 이끌어가는 데는 사랑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호 존중해라. 진짜 자기 존중에 기초한 상호 존중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랑의 관계는 이뤄나가기 어렵고 그리고 이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기 존중,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이게 돼야만 건강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나는 충분히 존중받기 충분한 사람이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내가 상대방한테 요구를 실제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관계는 서로가 서로한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나에게 원하는 걸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수용해 줄 수 있는 건 수용하지만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관계를 가져가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부부는 일심일 수가 없죠. 다른 존재죠. 우리 사랑에 빠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지가 않거든요. 지원 씨 호랑이와 소의 사랑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호랑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고기 좋아하죠. 그렇죠. 네. 소는 뭘 먹고 살죠? 술 먹고 살죠. 그래서 둘이 너무 사랑에 빠졌어요. 호랑이와 소가. 그래서 네. 호랑이는 날마다 고기를 물어다가 자기 먹고 싶은데도 참고 사랑하는 소한테 갖다 준 거예요. 고기를 소한테. 그럼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니까 상대방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리고 사랑이 표현이에요. 그쵸. 그리고 소는 네. 소대로 호랑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매일 풀을 갖다 준 거예요, 호랑이한테. 둘이 결국 깨졌대요. 깨지겠죠. 당연히 깨지겠죠. 어떡해. 서로는 깨지기 전에 둘 다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까워지고 깨질수록 아, 상대가 내 마음 같기를 바래요. 내 마음 그거는 같겠거니 생각해요. 네, 내 마음 같겠거니 생각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상대는 엄연히 나와 다른 존재고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필요로 되는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게 되면 사실은 이 관계는 굉장히 오래도록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고 또는 평생을 함께 동반자로서 살아가고 또는 친구로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이 있으니까요. 건강한 관계를 해나가려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나님, 우선 자기를 존중하고 또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꼭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요구했을 때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것, 서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내가 택한 그 상대방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 관계를 제고하거나, 그리고 또는 그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끌어가는 거고, 근데 그 관계가 나의 안전을 해칠 정도가 된다 라고 한다면 폭력이죠, 폭력. 네. 절대 그냥 받아들이면서 회피하면서 평생 사는 일은 하시면 안 돼요. 그 관계는 지속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3가지. 1. 상호 존중하고 있나요? 2.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있나요? 3. 언제나 거절이 가능하신가요? 인나님은 지금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어머니의 도움도 받고 계시니까 네. 지금 이 4가지를 갖추시면 사랑의 끝판왕이 될 수 끝판왕. 있겠네요. 네. 인나님, 네.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사람과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인나님 화이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쿨닷컴